요르단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 주변의 모든 문명과 단절된 듯한 거친 바위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이 산맥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이 80m의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폭이 겨우 3m 남짓한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을 1km 이상 걸어가야만 합니다. 시크라고 불리는 이 비밀스러운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햇빛조차 간신히 들어오는 붉은 빛의 침묵 속에서 오직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길고 어두웠던 협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협곡의 틈새 너머로 장밋빛 사암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거대하고 정교한 그리스 양식의 신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성배가 숨겨진 장소로 등장해 전 세계에 알려진 바로 그곳 알카즈네, 즉 보물창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알카즈네를 지나면 거대한 야외극장, 수많은 무덤과 신전, 그리고 화려한 주택들이 모두 살아있는 암벽을 파내어 만들어진 상상 속의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스어로 바위를 의미하는 도시 페트라입니다. 이 경이로운 도시는 대체 누가, 어떻게 사막의 바위를 깎아 건설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토록 번성했던 문명은 어떻게 서구 역사 속에서 12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완전히 잊혀 베두인족만이 아는 전설 속의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지식, 바위 속에 잠들었던 붉은 장미 도시 페트라의 사라진 역사를 추적합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페트라를 건설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 불을 쌓았던 이들은 바로 나바테아인입니다. 본래 아라비아 사막을 떠돌던 유목 민족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은 기원전 4세기경 이곳 페트라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로 영토를 정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과 상업적 수완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매우 영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의 원천은 바로 향료 무역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만 생산되던 유향과 몰약은 종교 의식과 의약품, 그리고 향수의 원료로 쓰이며 황금보다도 비싼 가치를 지녔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이 귀한 향료가 아라비아에서 지중해의 로마와 그리스 세계로 운송되는 사막의 캐러밴 길목을 정확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를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이자 안전한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페트라는 당시 세계 경제의 동맥을 손에 쥔 일종의 거대한 사막의 금융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수만 명이 사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의 진짜 천재성은 그들의 물 관리 기술에서 드러납니다. 연간 강수량이 150ml에 불과한 이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1년에 몇 번 내리지 않는 폭우, 즉 플래시 플러드에 물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암벽을 깎아 거대한 댐과 저수지를 만들고 도시 전체에 도자기 수도관과 수로를 거미줄처럼 연결했습니다. 시크 협곡의 벽면에는 지금도 빗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교하게 깎아 만든 수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완벽한 수리 시설 덕분에 페트라는 사막 속에서도 푸른 정원을 가꾸고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부와 기술은 그들의 건축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페트라의 건축 양식은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 그들이 교역했던 모든 문명의 스타일이 혼합된 독특하고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카즈네의 화려한 코린트 양식 기둥과 신화 속 인물 조각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짙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번성했던 페트라는 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로마 제국에 의한 정복이었습니다. 서기 106년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는 나바테아 왕국을 정복하고 이곳을 로마의 아라비아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페트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한동안 번영을 이어갔지만 독립적인 왕국으로서의 지위와 부의 원천이었던 무역 독점권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역로의 변화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위험한 사막길을 통과하는 대신 홍해를 이용한 해상 무역로와 시리아의 팔미라를 거치는
새로운 육상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페트라는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던 캐러밴들의 발길이 끊기자 페트라의 심장도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기 363년에 발생한 대지진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많은 독립 건축물들이 파괴되었고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정교한 수리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지진이 더해지면서 도시는 서서히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차지했을 무렵 페트라는 이미 소수의 유목민만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전락한 뒤였습니다.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도시는 외부 세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갔습니다. 오직 이 지역의 베두인들만이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그 존재와 위치를 비밀리에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12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812년 한 서양인 탐험가가 마침내 잊혀진 도시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히 부르크하르트였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하고 이슬람 문화에 해박했던 그는 셰이크 이브라임이라는 아랍인 학자로 위장한 채 이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현지 베두인들 사이에서 모세의 계곡 깊숙한 곳에 환상적인 고대 도시의 폐허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무덤에 제물을 바치러 가야 한다는 신성한 순례를 핑계로 댄 것입니다. 아론의 무덤이 바로 그 폐허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길을 안내하는 베두인을 따라 그는 마침내 시크 협곡으로 들어섰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알 카즈네의 장엄한 모습에 전율했습니다. 그는 베두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태어난 척하면서도 몰래 스케치를 하고 지형을 기록하며 이 위대한 발견을 남겼습니다. 그의 여행기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페트라는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트라는 나바테아인들이 사막의 지리를 역이용하여 향료 무역의 부와 천재적인 물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한 위대한 문명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역로가 바뀌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한때 세계 경제의 동맥이었던 도시는 사막의 모래 속에 그 비밀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간 세상에 잊힐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도시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고립성과 비밀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끊기자 험준한 협곡 속에 숨겨진 도시는 그 누구도 찾아올 필요가 없는 전설 속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페트라는 단순한 고대 유적지를 넘어 한 문명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교훈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붉은 장미도시 페트라의 비밀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